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전일 사무실에서 집에 귀가하기 전까지는 나스닥 선물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본장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제임스 블러드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여는 총재의 발언도 좀 있었었는데요. 일단 그 친구는 다행스럽게도 0.75%까지는 필요 없다 정도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간의 매파 성향에서 일부는 뒤로 후퇴하는 모습 등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생각만 할 뿐 여전히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미 증시 보면 국채 선물이 상승함에 따라서 은행주는 괜찮았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등등이 좀 많이 밀리면서 좀 혼조세 정도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4월 20일 코스닥 오랜만에 3천억 이상 수급이 유입되었고 이는 유의미한 수급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연속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고요. 참 시장 곡물 테마 이렇게까지 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참 오늘 한일자료가 상한가 3연상을 가는 거 보면서 와, 시장은 미쳐야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은 그 안에서도 최대한 최선을 다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자, 곡물가 최고치, 에너지 가격 최고치, 멈추지 않는 인플레 섹터 종목 상승 주가와 함께 미쳐야 먹는 시장인 듯 합니다. 그만큼 미쳐야 그런 종목 안에서 같이 플레이를 하고 홀딩을 하고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이 폭등했다라는 말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양 시장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이제 그나마 한 0.5% 정도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중국 증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도 아니었는데 국내 증시 수급이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가 상당히 좋았던 하루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수급 따라 굉장히 많이 나왔던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 초반에 수급이 동시다발적으로 특히 이제 JP모건과 모건스 창구였던가 아무튼 몇 개의 외국계 창구에서 대량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기관도 덩달아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IT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가부터 강하게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 눌림 보였지만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장 막판까지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일단 유의미한 수급의 변화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61조, 62조도 무너졌네요. 오늘 보니까.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 선물 방향이 위아래 변동성이 조금 있는 그런 모습 속 장중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종가상 하락 마감을 했죠. 시장의 시황이 크게 변화된 모습이 없는 가운데 미 증시 반도체 강세 및 테슬라 중국 상해 공장 재가동 기대감 등의 온기가 국내 코스닥 시장의 수급으로 연결되면서 일단 다행히 반등 마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 중국 상해가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IT 반도체 섹터가 이로 인해서 저는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 과거 인텔의 200조 투자라든지 삼성전자의 투자, TSMC 등의 투자 즉 천문학적인 자금의 투자 집행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IT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이 없지만은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순환매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 대표적인 IT 반도체 장비주인 원익 IPS의 상승, 어제 테스나의 180억 가량의 수급 유입, 오늘도 IPS에 400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 걸 보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IT 반도체에게도 이제 벼뜨는 날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하루였습니다. 중국 봉쇄가 유지가 되고 있으나 동시에 봉쇄 완화 시기가 다가옴으로 인한 기대감 또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은 내일 밤 새벽이니까 이제 목요일 날 정도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은 뭐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일단 소방수 역할을 잘 해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수의 하방은 일단은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곡물 관련주의 엄청난 2차 파동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일사료가 3연상에 들어가고 뭐 테마의 강도를 너무 제가 약하게 본 게 아닌가, 오히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자금이 곡물 섹터에 거의 집중되면서 테마를 형성하다 보니 장중 곡물 섹터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다른 테마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 속출하죠.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을 바라볼 때 수급주와 테마주 두 가지로 관점을 갖고 보되, 수급이 연속되는 종목에서는 이 테마에 힘이 빠진다 해서 수급에 힘이 빠지지 않으면은 확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요즘 테마가 워낙 빨리 돌고 이슈 특징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장중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뭐 종가상은 플러스 2%로 끝났죠. 엄청난 이 나쁜 놈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시장에서 뭐 대참사가 일어난 종목을 봤는데요. 그렇듯 시장 수급 변화, 테마의 순환매가 매우 빠르다라는 생각 요새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테마의 순환매를 못 쫓아가겠다면, 내가 실시간 매매가 안 된다면, 네, 철저하게 손절매 혹은 철저하게 기준을 잡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찰나 한 번에 굉장히 손실과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모습이라, 시장에 참여하려면 그러한 기준은 지속히 공부를 통해서 잡고 가셔야 안전한 매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곡물 보면요, 오늘도 뭐 밀, 옥수수 가격 사상 최대치 이슈가 또 일어났죠. 뭐 한일사료 장 막판에 3연상을 가고, 이지바이오 미 11년 된 이 축산업 기업을 100% 인수했다라는 이슈가 제보가 됐는데, 저도 이지바이오를 이제 상가에서 매도를 쳤는데요. 사실 작년에 나왔던 이슈여서 이게 과연 상을 갈까 했는데, 워낙 시장에 지금 이 테마가 강하다 보니까 나왔다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일동제약도 어제 1조 거래 대금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를 터트리면서 시장에 좀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다고 해서 신고가를 경신할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선업종은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업종 하나 정도 매매를 좀 했었고요. 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미포 이쪽에 사이즈 큰 종목군들은 유의미한 수급의 이탈이 없는 한 은봉시 매수 관점을 가지고 좀 봐보면 좋겠다. 그리고 IT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테스나에 200억, 오늘 원익 IPS에 400억 대량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종목들 쭉 빼서 보시고, 최근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의 증설 이슈 이후에 폭등, 해성 DS의 가격 인상 가능성, 가격 전가 능력,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죠. 오늘은 또 원익 QNC의 500억 쿼츠 증설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 실적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 회사들, 눌림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네, 나쁜 자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상해 봉쇄가 해제돼 이후에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섹터 종목군들 미리미리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거래 대금만 놓고 본다면요, 이제 1조 이상, 1조 가까이 나온 종목은 없었고, 보면 대한제당 이거 곡물이죠. 4천억, 일동제약 뭐 3천억, 한일사료 3,700억, 뭐 쌍방울 오늘 또 쌍용차 관련주들이 시장에 또 난립하면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얘들, 그러면 하이닉스 빼고 보면은 다 곡물입니다. 여기 전부 다 곡물이죠.
곡물, 원전. 오늘의 문제야. DNC 미디어, 곡물, 곡물, 2차전지, 곡물, 곡물, 2차전지, 이거 빼고, 조선, 곡물, 해운. 딱 1,000억 넘는 회사에서 사실은 이 안에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대응 방법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찌됐든 지지고 볶고 했어야 시장에서 돈을 벌고 대응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뭐 수급으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모멘텀으로 투자한다든지 일정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자, 지수 볼게요. 아침에 저도 사실 지수를 보면서 약간은 긴장을 하고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수 이런 구간이죠. 네, 저항 구간인데 수급 자체가 오랜만에 굉장히 세게 들어와서 오늘은 그냥 달리는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장을 대응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매우 강한 하루였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에 유의미한 수급의 변화가 나올 때가 아주 중요한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수급을 보죠. 아직은 조금 부족한 수급이지만은 일단 2천억 가까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었고, 네, 여기에 이제 기관도 얼추 거들면서, 기관계에서도 얼추 거들면서 일단은 코스닥에 뭐 양시장 3천억 가량 가까운 수급이 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들 조금만 더 수급이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이 연속이 되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주는지 이때도 2천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3천억 기관이 2,600억 그럼 이날 5천억 가까이 들어온 날이죠. 그렇게 바닥에 변곡을 만들어 준다면 또 괜찮은 시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연속되는 수급의 모습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일단 차트적으로는 위에 21선이 막혀 있는데 수급으로 의해서 돌파를 시키고 눌리고 다시 올라간다면 네, 박스권의 레벨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사료 종목을 좀 보죠. 한일사료 너무나 대단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상한가 3번 갔고 3,000원 구간에서 일단 여기서 갭 뜨겠죠. 내일 올라가면은 9,000원이니까 단기간에 300%, 200%인가요? 이 300%가 나오네요. 따따블 나오기 때문에 200% 나오네요. 이 처음에 파동도 굉장히 셌었는데 그 다음에 진짜 파동은 엄청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차트를 보면서 과거 뭐 진단키트라든지 과거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차트의 느낌도 좀 났어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올라왔고 타타닥 치고 가는 모습들 뭐 시젠의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더 뒤에 뒷파동은 컸는데 이런 후에 강하게 상한가를 두 번 간 종목이 올라갈 때는 진짜 세게 올라간다 라는 거를 몸으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접근을 못한 게 좀 아쉽고요. 한일사료가 지금의 엄청난 강한 테마를 탔기 때문에 이런 주도 테마처럼 지금 올라가 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네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현대사료 시가총액 1조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시간에까지 좀 아까 오르고 있던데 시가총액이 1조를 만들려고 네, 장중한 때 시가총액 1조를 넘었었죠. 1조를 넘어서면서 남해화학보다 더 대단한 회사로 탈바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사료 섹터가 매우 강한데요. 사실 쉽게 건들 자리는 아니고 당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료 안에서 이지바이오가 또 새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나온 상한가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이슈가 재부각이 되면서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저도 이 종목은 좀 매매를 했습니다. 내용을 점심 식사하고 왔는데 이미 이 자리에 주가가 밥을 먹고 왔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봤고요. 늦게 보다가
이 구간에서 매도 감시 주문을 걸어 놓은 게 체결이 돼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보지는 않았네요.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이 이등주로 좀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일단 좀 잡아서, 이 타이밍에 좀 잡아서 전량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곡물 테마는 두 개 정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만큼 곡물 쪽으로만 시장에 돈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일도 곡물이 많이 움직이는지, 특히 이제 오늘 상한가간 이지바이오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일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곡물주들이 이제 서서히 대한제당이라든지 대한제당 단기과열에 들어가죠. 대한제당도 단기과열에 들어가고, 그 밖에 이제 대주산업도 한 번만 더 올라가면은 단기과열에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과열이 안 되는 종목군들에서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후발주자의 이 순환매는 굉장히 또 짧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더더욱 더 조심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한일사료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데, 뭐 급락이 나온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강한 테마여서. 자,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 어제 GSE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시간에 좀 잡아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일부 회원님들은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시가에 좀 샀다가 바로 파신 회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도 들어가서 오전에 시가에 1대1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느낌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에 샀는데 이쪽에는 돈이 안 들어오고 전부 다 곡물로 가는 흐름이 매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보지는 않았고요. 뭐 천연가스 가격 다 좋은데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시장 주도 테마에서 아웃인가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자, 조선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카타르, 과거 2020년도에 카타르와 이 조선 생산 독후 계약을 맺어놨죠. 23조 규모의. 근데 그 독후 계약을 맺은 현물 거래가 조만간 계약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최근 유럽의 가스 가격의 급등에 따른 LNG선에 대한 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차례 더 조정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쉽게 조정은 안 오고요. 수급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깬 자리, 강하게 조정을 받을 때 일단 단기 눌림 매매 정도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에서 좀 눌릴 때,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넘어가야 되고, STX 중공업 계속 뭐 보유 의견 드리면 될 것 같고, STX 엔진은 대장이 좀 저는 바뀐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서 1승이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 종목인데요. 아쉬움이 많은 종목이네요. 오늘 상한가에 이 매도 주문을 넣고 있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체결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못 팔고, 이 윗구간에서 좀 팔고, 아래 눌리면서 들어가서 팔고, 돌파에 또 물량 모아서 팔고, 이렇게 한 세 차례 정도, 거의 대부분 오늘 상당 부분의 수익은 여기서 많이 거둔 것 같아요. 매매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10%가 넘는데 이거를 좀 못 먹어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1승 같은 경우에 주가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지저분한 종목이죠. 그래서 눌림을 하더라도 이 범위를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해야 되고, 주가의 의미 있는 자리들을 이해하고 덤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NG선에 대한 이슈, 조선에 대한 이 테마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아간다면 1등 종목이라고 지금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신고가를 만들어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밀릴 때 어느 자리가 눌림인지 정도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일 양극재 25%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오늘 양극재 대장으로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양극재가 일단은 가장 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모 신소재 원탑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순으로 2차 전지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차 전지 안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LNF의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도주 성격에서 종목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자화전자 오늘까지 해서 사실 눌림의 파동은 저는 끝났다라고 봐요. 눌림의 파동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딱 올랐으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매도의 관점에서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얘가 무슨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의 관점, 그리고 더 이상 위에서는 매매하면 안 되고, 해성 DS도 눌림을 잘 안 주는데요. 이런 종목이 눌렸을 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잘 기다려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한 돌파를 만들어낸 자리가 언제나 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눌리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겠네요.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나쁘진 않습니다. 악성 매물대를 일단은 뚫어냈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해 봉쇄가 해제된 이후에는 다시 물동량이 정상화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해운 쪽에 정상적인 해운의 흐름도 저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횡보 이후에 귤적 반등이 출현할지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시장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신 나간 종목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매매를 잘 못하면, 조금만 기준이 없으면 정말 힘든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오늘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종목이죠. 이때도 카카오 엔터 인수 이슈가 나와서 한번 이 난리를 쳤는데, 오늘도 난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매수 의견보다도 장 마감하거나 뭐 할 때 이제 조회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구간에서 들어간 거, 그다음에 상한가 가기 전에 사서 상 전에 좀 판 거 외로는 눌림을 전혀 하진 않았어요. 상 들어와도 팔 생각으로 좀 봤었던 종목인데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근데 이 종목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악성 매물대가 그것도 너무 심하게 만들어져서 이거를 쉽게 돌리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잔매매 같은 거 오늘 한신기계 돌파 매매 조금 했었고요. 윗구간에서 돌파 매매 정도 짧게 1~2% 먹는 거 매매 좀 했었고, 하이스틸 어제도 사실은 좀 봤던 종목인데 오늘도 그 어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가 좀 나와서 이 구간에 좀 물량을 들어가서 매도하고, 이거는 이때 혹시 몰라서 그냥 좀 걸어놨던 게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냥 매도하고 의미 없이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시장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 기준점을 잘 잡은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기준점 잘 잡으시고 시장의 강한 종목 위주에서 시장보다도 종목을 우선시 해서 시장을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